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마음에만 남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생각을 정리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가토 다이조 저자의 나를 잃지 않고 오늘을 사는 법에 대해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왔는데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어디선가 돌아오지 못한 느낌. 특별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지치고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지는 날. 이 책은 바로 그런 순간에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자기 마음을 뒤로 미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는 걸 어른이 돼서 배운 게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울고 있으면 왜 울어? 싫다고 말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들이 늘 상처를 주기 위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걸 배웠겠죠.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감정은 느끼는 게 아니라 조절해야 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도 바로 말하지 않고 불편해도 일단 넘기고 마음이 다쳐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어쩌면 그 말이 가장 익숙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말, 분위기를 유지하는 말, 내가 조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질 것 같은 말. 그런데 가끔은 그 말이 나오기 직전 아주 잠깐만 멈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사실 괜찮지는 않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괜찮고 상황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렸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내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법을 꽤 잘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을 때 유난히 지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미 너무 많은 걸 안으로 삼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지?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꿔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을 미뤄왔을까? 감정을 계속 미뤄두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크게 힘든 일이 없는데도 늘 지치고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책이 전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말해지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삶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을 고칠 필요도 없고 갑자기 솔직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에 길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짧게만 정리해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나는 지금 많이 지쳤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결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만 붙여줘도 감정은 조금 덜 날카로워집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나를 잃는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점점 잘 모르겠고 선택의 기준이 늘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싫다는 말보다 그래도가 먼저 나오는 상태. 겉으로 보면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이 질문 하나만 떠올려 봐도 충분합니다. 이 선택을 하고 나서 나는 나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될까?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동으로 흘러가던 방향에서 잠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아직 해결이 아닙니다. 이 책은 지금 당장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참고 있었을 뿐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다시 느끼는 법.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이어서 그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참는 게 익숙해졌는지에 대해 조금 돌아봤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이 책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조금 틀어줍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느끼는 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는 보통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쁘면 좋은 감정, 슬프면 나쁜 감정, 화는 되도록 없애야 할 것.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판단부터 합니다. 이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니잖아. 이건 내가 예민한 거겠지.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걸러내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는 감정 자체가 점점 흐릿해집니다. 기쁜데도 마냥 기쁘지 않고 슬픈데도 딱히 울 일은 아닌 것 같고 화가 나는데도 표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처럼 대하게 됩니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말은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꽤 피곤한 상태입니다. 매 순간 지금 이 감정이 적절한지, 말해도 되는지, 참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문제라기보다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회복은 감정을 더 잘 다루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더 이상 억지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건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솔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조금 상했을 때 그걸 바로 넘기지 않고 속으로 한번 짚어보는 것. 아, 방금 말이 조금 서운했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이 책이 말하는 회복의 첫 모습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금씩 그대로 두기 시작하면 신기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감정이 예전보다 덜 커집니다. 억눌렀을 때는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던 감정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느끼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느끼지 못한 감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화입니다. 화는 느끼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로 화내는 건 어른스럽지 않잖아. 그래서 화는 느껴지자마자 사라져야 할 감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화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화는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라기보다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표시에 가깝다고요. 화를 느꼈다는 건 내 안에 분명한 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선을 그동안 너무 자주 넘어가게 두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만 해봐도 충분합니다. 아, 이건 내가 그냥 넘기고 싶지 않은 일이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화는 당장 터뜨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가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면 관계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가 항상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지 않아도, 바로 해결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 마음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관계는 조금 덜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편한 관계를 갈등이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건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편한 관계란 항상 웃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그걸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관계.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 무조건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이 어디쯤 밀려나 있는지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트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회복한다는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감정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더 이상 적처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참는 게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까지 천천히 지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감각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망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꼬였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남아있거나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날. 그럴 때 우리는 하루 전체를 하나의 실패처럼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른 시선을 건넵니다. 하루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조금씩 멀어질 뿐이라고요. 하루를 돌아보면 대부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피곤한데 괜찮다고 말했던 순간,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웃어넘겼던 순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그때마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오늘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났을 때 몸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도 없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잘 산다는 건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루 중 몇 번쯤은 놓쳤을 수도 있고 참았을 수도 있고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지금 이게 불편하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면 그 하루는 이미 무너지지 않은 하루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오늘을 산다는 감각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대단한 결심도 없고 인생을 바꾸겠다는 선언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장면에 가깝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숨이 답답해질 때,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살짝 내려앉을 때,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질 때, 그 순간에 무언가를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만 살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선택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바로 반응하던 상황에서 잠깐 멈추게 되고 늘 하던 대답 대신 한 박자 쉬게 됩니다. 그 한 박자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꿉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가 항상 먼저였다면 이제는 내 상태도 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걸 다 맞추지는 못해도 적어도 나를 전부 지운 채 관계를 이어가지는 않게 됩니다. 이건 관계를 망치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덜 소모적으로 만드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이 책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조금 또렷해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라는 것. 그걸 잃어버린 채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보냈는지. 하지만 이 책은 그런 평가 대신 이런 질문 하나만 남겨둡니다. 오늘 나는 나를 완전히 버리고 살았을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많이 참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건 이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건 항상 나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라는 점. 그 상태로 하루를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 살아온 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혹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많이 참았는데, 여전히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가벼워지라고 재촉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스스로에게 결과부터 요구해왔습니다. 잘 버텼는지, 잘 해냈는지, 이만하면 괜찮은지. 하지만 가끔은 그 질문을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잘했을까 대신 이 정도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완전히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지나갈 때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췄는지. 그 질문 앞에서는 정답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 나는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게만 느껴져도 오늘은 이미 너무 멀리 가지 않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지킨다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 더 가깝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을 때 그걸 바로 꺼내지 않고 잠깐 삼켜보는 순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려다 사실 좀 지쳤다는 생각을 속으로만 인정해보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동안 나를 완전히 놓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당신은 아직 자기 자신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살았다고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못 살았다고 확정짓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오늘은 조금 내려놓고 조금 늦춰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의 독후감이었습니다.